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뉴스에도 나올 정도이니 분양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서 그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형 오피스텔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을 경우 본인이 직접 입주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임대 사업을 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가 되어야만 그 월세를 받아서 대출금 이자도 갚고 남은 돈은 수입으로 남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임대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뉴스에서도 이를 다루던데요. 이때에는 공실이 오래되면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공실 자체로 인해서 건물 자체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 결과 매각조차 쉽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고객들도 대부분 공실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그 건물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대출금보다 건물 가격이 더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죠. 왜냐하면 대출이 3억인데 매매 가격이 2억이라면 오히려 1억을 얹어주고 팔아야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결과 매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의 가치에 따라서 이 건물 가격에서 담보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은 자산으로 보게 되는데요. 즉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지식산업센터가 매매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매매 가액 자체를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가 돼요. 이때는 매매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건물의 매매 가액을 기초로 산정을 할 수 있지만 매매가 없을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초로 우선적으로 산정을 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재산 가치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변제금 또한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 같은 건물 내에서 비슷한 평수 아니면 비슷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른 평수라도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된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낙찰 가액 또한 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이죠. 이렇게 건물에 경매가 넘어간 게 있다면 그나마 아주 나은 편입니다. 왜냐? 경매가 넘어갔다면 그 낙찰가액은 보통 상당히 소액의 낙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재산 가치는 거의 0원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경매조차 전혀 없다. 그렇다면 경매가 진행 중인 건이라도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이러한 경매 진행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 건물이 경매가 되어서 얼마에 낙찰되는지 확인한 후에 그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서 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같은 건물 내에 경매 물건이 있는지 또는 경매가 진행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이 있는지 미리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분양을 받고 임대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그 분양 대금 중 부가세는 환급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환급받은 부가세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경매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이 환급금을 도로 배타내야 돼요. 즉 세무서에서 그 환급금을 환수 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 환수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환수금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폐업을 해야만 환수금 고지서가 나오게 되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어느 정도 금액의 환수금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환수금의 경우에도 미리 사업자를 폐업하고 환수금 고지서를 받아서 개인회생 채권에 넣은 후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환수금도 회생 절차에서 전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냐 하면은 보통 부가세 환수금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회생이 다 끝나고 나서, 즉 인가결정 나고 나서 경매 절차가 마무리되면 환수 조치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때는 개인회생 채권에 그 환수금 관련된 세금을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따로 그 환수금은 갚아야만 하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까 꼭 이 부분 명심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예상하지 못한 환수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을 때 개인회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위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매주 수요일 밤 제가 진행하는 유튜브 라이브 참여하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